인천남중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온라인 기간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지내고 있기를 바라면서 학습활동 뒷부분 학습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122쪽이고요. 3번 문제 보면 방송 장면에서 사용된 잘못된 발음이나 표기를 찾고 그것을 올바르게 고치는 내용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일기예보 부분을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표기 우리 뭔지 배웠죠? 발음 표기입니다. 이 기상캐스터가 올바르게 발음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옆에 있는 이 요리 프로그램은 올바른 표기로 바꾸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일기예보부터 보겠습니다. 오전에는 하늘이 맑지만 오후에는 비가 오겠습니다. 얇은 겉옷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그대로 올바른 발음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공부를 했지요 앞에서 지금 잘못된 발음이 하나 보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서 잘못된 발음은 어떤 걸까요? 자, 3번부터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옆으로 빼서 필기를 잠깐 해볼게요. 겉옷을. 자, 우리 이것은 받침의 발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이 단어를, 이 표현을 지금 좀 분해해 보면 겉 플러스 옷 을 이렇게 선생님이 나눠 볼게요. 먼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오는 이 을은 특별한 사전적 의미를 갖기보다는 앞에 있는 옷에 붙어서 조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즉 실질적인 뜻은 없으면서 뒤에 보니까 빈자리가 보이네요. 우리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받침이 어떻게 올라간다? 그대로 올라간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 부분은 옷을 이라고 발음한다라는 것을 앞에서 열심히 학습한 친구들은 이해했을 겁니다. 자, 문제는 겉과 옷의 결합인데요. 밑에 있는 이 티읕은 우리 가느다란 물방울의 원리에 따르면 근데 지금 가느다란 물방울이 뭐지? 이러는 친구들은 앞에서 학습을 다시 하셔야 되죠. 자, 이 티읕은 우리 자음 중에서 받침으로 발음될 수 있는 7개, 즉 가느다란 물방울에 포함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렇죠. 써보면 되죠? 가느다란 물방울. 자, 이 7가지가 우리 국어에서 받침에서 발음될 수 있는 자음입니다. 이 7가지 이외의 자음이 왔을 경우에는 이 7가지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발음된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이 티읕은 지금 가느다란 물방울 7개 중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쵸? 자, 그런데 뒤에 오는 이 옷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뜻이 있나요? 없나요? 옷, 무슨 뜻이죠?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자, 뭔가 의류를 뜻하는 실질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 이럴 경우에는 아무리 앞에 있는 자리가 비어 있다 해도 뒤에 것이 그대로 올라갈 수 없다. 뒤에 것이 의미가 있을 경우에는 빈자리가 있더라도 올라가지 못하고 7개 중에 하나로 바뀌어서 올라간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학습했습니다. 그럼 티읕은 이 가느다란 물방울 7개 중에서 어떤 소리로 바뀐 후에? 그렇죠. 디귿으로 바뀐 후에 그 다음에 올라가게 되니까 최종 발음을 정리해보면 좀 너무 지저분하니까 지워볼게요, 여러분. 최종 발음을 정리해보면 다시 한번 써볼게요. 겉옷을. 이것의 발음은 자, 이 티읕은 디귿으로 바뀐 후에 올라가고 겉옷, 이 시옷은 그대로 올라간다. 겉옷을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 부분의 발음은 올바른 발음입니다. 자, 얘는 바뀌어서 올라가고 얘는 그대로 올라가는 이유 알죠? 바로 뒤에 있는 것들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모음이냐 없는 모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자, 얇은. 이번에는 얇은. 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은 이 앞부분이고요. 얘는 실질적인 의미는 없으면서 앞에 있는 말을 도와주는 어미로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뒷자리가 비어있네요. 선생님이 비어있다고 말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은이라고 하는 글자는 자,
이응 플러스 으 플러스 니은이 아니다 라고 얘기했었죠. 자, 우리 앞에 오는 맨 첫 소리로 오는 이 동그라미는 자음 이응이 아니라 숫자 빵처럼 생각하자 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은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렇게 생긴 글자인데 너무 어색하니까 공집합처럼 형식적으로 숫자 0을 붙여줬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다시 지우고 뒤에 있는 이 은은 실질적인 의미도 없고 앞에도 비어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겹받침 중에 가장 가까운 뒤에 것이 그대로 올라가겠네요. 그럼 이 올바른 발음? 그렇죠. 얇은. 그럼 두 번째 발음도 맞습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중요한 거 선생님 강조합니다. 자, 리을 기역 겹받침 리을 기역의 발음은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충분히 다뤄질 수 있으니까 꼭 신경 쓰시고요. 자, 우리 앞에 있는 예문 기본형 요걸로 공부해 볼까요? 자, 이곳의 발음부터 해볼까요? 하늘이 맑다 라고 발음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얘 표준 발음은 뭐?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하늘이 맑다가 맞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겹받침 리을 기역은 대표음 기역으로 발음 나는 것이 원칙이고, 자, 근데 예외가 있었죠? 어떤 예외가 있었냐면 이번에 위로 좀 올려볼게요. 우리 요런 단어는 하늘이 맑고 라고 발음하지 않죠. 어떻게 발음하죠? 하늘이 맑고 바람이 솔솔 분다. 하늘이 맑고. 그럼 똑같이 리을 기역 겹받침인데 어떨 때는 기역으로 나고 어떨 땐 리을로 난다는 건 파악했을 겁니다. 자, 원칙은 기역으로 난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예외가 있냐면요. 선생님 펜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이 리을 기역 겹받침 뒤에 기역이 올 때만 뭘로 발음이 된다? 리을로 발음이 된다. 요건 암기가 조금 필요해요. 어떤 원리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하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거 시험 문제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얘 표준 발음 어떻게 할까요? 자, 뒤에 기역이 아니라 다른 자음이 왔죠? 그럼 원칙으로는 어떻게? 익다, 익다. 그럼 왜 다는 따가 되나요? 자, 자음과 자음이 만나면서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익다 하지 않고 익다, 익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편하게 하는 발음이 대부분 맞는 발음이라는 전제 하에 공부하자고 했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여러분? 이걸 익기라고 하지 않죠? 자, 이번에 차이점 뭐가 보여요? 그쵸? 이 리을 기역 겹받침 뒤에 기역이 왔다. 그럴 땐 뭘로 발음된다? 그렇죠. 얘만 예외적으로 리을로 발음이 된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발음한다? 읽기. 자, 정리하면 겹받침 리을 기역은 암기가 조금 필요한데 원칙적으로는 기역으로 발음이 나고 뒤에 뭐가 올 때에만 리을 기역 겹받침 뒤에 기역이 올 때에만 리을로 발음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갑자기 핸드폰에 음성이 들어갔나 봐요. 다시 정리를 하고.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럼 여기서 고쳐야 할 발음? 그렇죠. 요 부분입니다. 얘 어떻게 고칠까요? 자, 말지만이 아니고 뒤에 기역이 오지 않고 지읒으로 왔기 때문에 자, 우리 원칙적으로 리을 기역 중에서 기역으로 발음해야 하죠? 그러면 얘 어떻게 발음한다? 막지만, 하늘은 막지만. 이것이 올바른 발음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올바른 표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틀리는 부분이고요. 어머니들 또 아버지들, 보호자들도 많이 틀리시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자, 새우를 식초에 담궈라는 부분 있죠? 이 부분. 자, 이 부분 기본형이 뭘까요? 사전 찾을 때 담그다가 됩니다. 담그다가 아니고요. 담그다예요. 자, 그러면 이 담그다의 어감, 담그 부분 플러스 자, 아가 결합해서 요렇게 변하는 구조입니다. 담가. 자,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담궈, 김치 담궈 이런 표현 틀립니다. 기본형이 담그다.
담그다에 어미 아가 결합될 때에는 은은 사라지면서 담가라고 바뀌어야 한다. 그럼 이것도 올바르게 고치면 새우를 식초에 담가라고 고쳐야 하죠. 자, 자매품이 있습니다. 비슷한 표현 잠그다. 자, 문잠궈 틀린 표현입니다.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마찬가지로 잠그아가 돼서 잠가가 올바른 표기라는 거 이번 기회에 기억하시고요. 자, 뒷부분입니다. 그 뒤에는 한약 다리듯이. 오 마이 갓, 충격적이죠? 자, 다리다. 여러분 이런 표현도 있어요. 어떨 때 쓰나요? 내 교복을 열심히 다리미로 다리다 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즉 다리다라는 것은요, 옷이나 천, 주름 그런 구김을 펴고 줄을 세우기 위해서 다리미나 뜨거운 물건으로 문지르는 걸 다리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선 그 뜻이 아니죠. 한약을 다리다, 즉 어떤 액체를 끓여서 진하게 만든다라는 뜻을 말할 때에는 어떻게 쓴다? 달이다. 그렇죠. 그럼 올바르게 고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뒤에는 한약 달이듯이 이렇게 써야 올바른 표기가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선생님이 강조하는 파트는요, 요 부분 겹받침 리을 기억 발음과 그 다음 담가, 굉장히 많이 틀리는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 두 표현 기억하시면 나중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옆에 도움말 부분을 좀 볼게요. 지금 이것은 방송 장면이었죠? 밑으로 화면을 조금 내려볼게요. 자, 건의하는 글을 쓰는 건데요. 우리 건의하는 글을 쓰진 않겠지만, 자, 방송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방송에서는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정확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우리 앞에서 학습했죠? 그냥 편하게 발음하고 쓰면 되지 굳이 왜 규칙을 정했죠? 그렇죠.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반드시 이런 올바른 표기와 발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 무엇이다? 정확한 의사소통. 선생님이 문제를 변형해서 낼 수 있죠?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면 정확한 의사소통을 위해서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방송이라는 매체는 여러 사람들에게 파급력이 크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정확한 발음과 표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두 가지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음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23쪽입니다.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도 선생님이 충분히 시험 문제 출제할 수 있는 예들이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이 단어 보이시죠? 선생님이 읽으면 바로 밑에 있는 답이 유출되기 때문에 발음을 할 수 없는데, 자, 위에 있는 이 닭 플러스 을의 발음이 이거일 줄이야. 우리 보통 발음 어떻게 하죠? 그렇죠. 보통 닭을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보면 펜으로 바꾸고요. 자, 여러분 이건 겹받침의 발음에 관한 거라는 거 알죠? 그러면 이 단어를 빼서 우리 분석해 볼게요. 한번. 자, 닭 플러스 을. 자, 이 을이라는 것은 사전에 보면 실질적인 의미는 없다. 조사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위에 보면 빈자리가 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실질적인 의미가 없으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올 때에는 겹받침 중에 가장 가까운 것 하나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원리에 의해서 발음해보면 닭을이 아니고 어떻게 발음돼야 된다? 그렇죠. 달글이 맞는 발음이죠. 근데 보통 어른들도 그렇고요. 선생님도 가끔 발음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닭을이 아니고요. 달글. 자, 그러면은 우리 다른 예를 하나 해볼까요? 응용입니다.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배운 원리에 의하면 빈자리가 있고 실질적인 뜻이 없는 조사나 어미가 올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겹받침이 올라간다. 그럼 얘 발음 어떻게 되죠? 그렇죠. 닭이가 아니고 달기. 그렇죠. 달기
알을 낳았다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 발음이거든요. 선생님 이거 강조하면서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는 댓글을 단 친구들 중에서 세종대왕이 노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바른 표기로 바꿔볼게요. 어떤 가수가 괄호로 쓰러졌더니 팬이 정성을 다해서 댓글을 남겼죠. 좀 오글거리네요. 오빠 빨리 나으세요. 자,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기본형 나타. 우리 이 나타는 언제 쓰나요? 이 나타라는 것은 그렇죠. 뱃속의 아이나 새끼, 알 이런 것들을 몸 밖으로 내놓는 즉 자식을 낳다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오빠한테 자식을 낳으세요라는 의미는 아니죠. 아이고 잠깐만요. 올려보고 자, 이 낳다라는 것은 뭐 새끼를 낳거나 아니면 알을 낳거나 이런 것들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의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팬은 완쾌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밑에 보면 그 오빠를 좋아하는 땡땡땡 바라기가 낳으세요가 뭐예요? 비판을 한번 하고요. 애 낳아요? 그쵸? 여기까진 좋아요. 근데 뒤에 어떻게 썼어요? 오빠 빨리? 이거 읽기도 힘드네요. 그쵸? 자, 여러분 기본형 뭔가요? 낳다. 기본형이라는 것은요, 다로 끝나면서 사전 찾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까지는 잘 파악한 것 같아요. 이 펜이. 자, 그런데 이제 활용을 해야겠죠. 나타 플러스 뭐뭐세요라는 의미를 덧붙이는데 그럴 경우에 자, 여러분들 평소에 어떻게 발음하죠? 빨리 나으세요 하지 않죠? 나으세요는 잘못된 발음입니다. 빨리 나으세요. 왜냐하면 결합되는 과정에서 요 시옷이 사라지고 올바르게 변형이 되면 빨리 나으세요. 발음과 표기가 모두 요렇게 되겠죠. 그렇죠. 올바른 발음 요렇게, 올바른 표기 요렇게 됩니다. 즉 위에서의 이 펜은 나타의 의미를 다른 단어로 사용했고요. 밑에 있는 이 펜은 기본형은 맞추었지만 활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표기를 썼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올바른 표기 나으세요가 됩니다. 우리 세종대왕이 많이 슬퍼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124쪽입니다. 선생님이 감기에 걸려서 지금 목소리가 조금 답답하게 나오는 점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 학생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번 시험은 교과서에서 95%, 98% 선생님이 교과서에 있는 문제를 최대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석구석 숨어있는 얘들을 다 긁어 모아서 문제를 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과서를 꼼꼼히 보기 바랍니다. 자, 우리도 많이 틀리는 부분인데요. 자, 첫 번째 메뉴판 볼게요. 딱 봤을 땐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색깔을 바꿔서. 자, 낙지 볶음밥인데요. 이건 볶음밥이죠. 자, 볶음이라는 건 성당이나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쉽게 이해를 하겠지만 낙지 볶음밥 아니잖아요. 우리 낙지를 볶아서 만드는 밥이 낙지를 볶아서 만든 밥이죠. 그럴 경우에는 볶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죠? 볶다. 요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것의 어간 부분 복 플러스 명사를 만드는 어미가 붙어서 얘는 어떻게 될까요? 볶음. 자, 그럼 올바른 표현 어떻게 쓴다? 낙지 볶음밥. 이게 올바른 표현이고요. 노래 가사 중에 잘못된 발음으로 부르는 가수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얘인데요. 자, 이 친구가 설명을 잘 하고 있었죠? 자, 받침의 발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얘를 좀 정리해보면 곁 플러스 조사 의로의 결합이에요. 이게 하나의 조사인데요. 자, 얘는 의미가 있죠. 얘는 조사의 역할을 할 뿐 실질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거기다 앞에 있는 빈자리 보이죠? 우리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올라간다? 그대로 올라간다. 그럼 올바른 발음은 어떻게 된다? 곁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 이게 올바른 발음이다 라는 거 하나 챙기고요. 자, 중요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했던 왠지와 웬과 웬의 구분인데요. 이건 잘 기억해 둘게요. 이 웬은 선생님이 왜인지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이 웬은 어찌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왠지 오늘따라 기분이 좋았다. 그럼 여러분들 해석해 보세요. 어찌 오늘따라 기분이 좋았다? 이상하죠. 자, 왜인지 오늘따라 기분이 좋았다. 그렇죠. 왜인지 모르게 오늘은 기분이 좋았다. 이 뜻이잖아요. 그럼 올바른 표현 뭐가 될까요? 그렇죠. 요게 되겠네요. 그러면 요렇게 써야 한다라는 거 챙기고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담임 선생님이 아니고요. 올바른 발음 어떻게 발음한다? 담임. 이게 올라가네요. 담임 선생님 표준 발음이라는 거 교과서에 있는 예 모두 챙기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열심히 영상을 제작하기 시작했던 이단원의 소단원 1 한글 창제의 원리에 대해서 교과서를 통해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26쪽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대해서 궁금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시험은 12월 20일, 21일 그쯤이에요. 선생님 달력을 지금 보지 않아서 정확한 날짜는 생각나지 않는데요. 우리 1학기 고사에서 국어 성적이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잖아요. 2학년 마지막 시험인데 이번에는 2단원에서 문제수를 가장 많이 낼 겁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교과서 전체 훑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암기가 필요하면서 그 다음에 고등학교 가서도 반복돼서 심화돼서 나오는 내용이 2단원이기 때문에 2단원에서 문제를 많이 출제할 거고요. 특히 정확한 발음과 표기보다는 한글 창제의 원리가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의미 있는 단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문제수를 많이 내도록 노력할 겁니다. 단 교과서, 그 다음에 온라인 클래스의 내용에서 100%라고 하긴 약간 변형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문제 유형을 한 98% 유사성을 갖게 낼 거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영상 다시 보면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자, 공부했던 내용 떠올리면서 같이 살펴볼게요. 오랜만에 다시 만나는 한글의 창제 원리입니다. 자, 한글의 창제 원리 하면 여러분들 일단 떠오르는 단어들을 써보세요. 자, 먼저 상형의 원리, 그 다음 가획의 원리 있었고요. 그 다음 합성의 원리 있었죠. 옳지, 이 정도는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자음에 관한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자음은 무엇인가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상형의 원리. 그럼 자음은 무엇의 모양을 본떴죠? 힌트는 밑에 표에 있네요. 혀뿌리, 목구멍, 입의 모양, 이의 모양, 혀끝 이런 것들. 자, 소리 나는 기관, 다른 말로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다. 발음기관. 기억나시죠? 자, 그 중에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기억. 선생님은 이걸 아음이라고 설명했고요. 자, 시험 볼 때 아설, 순, 치, 후 이 단어 활용할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 혀끝. 그쵸? 그래서 우리 이건 혀설자로 바꿔서 설음이라고 선생님이 정리했고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는 아설, 순, 치, 후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 다음 입의 모양입니다. 입의 모양 한자로 바꾸면 그렇죠. 우리 입의 모양은 입술 두 개가 무 발음해보세요. 입술이 닿죠. 그래서 우리 입술을 한자로 바꾸면 입술 순, 그래서 순음이라고 했었고요. 다음 이의 모양입니다. 치아라고 하죠. 치음. 그 다음 목구멍, 동그랬던 목구멍, 목 아플 때 입이 인 후가에 가죠. 후음. 이 명칭 꼭 기억합니다. 선생님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목구멍의 모양을 흉내낸 거, 목구멍의 모양 떠올려 보세요. 동그랗죠? 그러면 이응이 되겠네요.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소리가 세짐에 따라 기본자의 무엇을 이름에 드러나 있죠? 더한다. 무엇을? 획을. 그럼 여기 들어갈 말 획. 질문을 바꿔 볼게요. 자, 가획의 원리에서 이 획이 의미하는 건 뭐죠? 그렇죠. 소리가 세진다. 반대로도 공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기억의 가획자 키읔이 있었고요. 키역이 아니라 키읔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 교과서엔 지금 설명하지 않았지만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지만 획을 더한 의미랑은 모양이 좀 다른 단어 있었죠? 이체자라고 얘기했었고요. 기억나시죠? 이 아음의 이체자, 그렇죠. 꼭지 달린 이응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이체자까지도 시험 문제 출제할 겁니다. 잘 봐두세요. 다음, 자, 설음의 기본자 니은, 소리가 거세지면 디귿, 느, 드. 한 번 더 거세지면 티읕.
티귿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설음에 이체자 있었나요? 그렇죠. 자, 완벽하게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 모양은 아니지만 그 위치에서 소리가 나는 반설음, 지금의 리을이 있었고요. 자, 입의 모양 순음입니다. 무, 브, 프. 이체자는 없었습니다. 그쵸? 자, 이번엔 치음인데요. 스, 즈, 츠. 그 다음에 즈 발음이 났던, 느끼한 발음이 났던 반치음 있었죠? 이름 세모 아니었습니다. 다음, 목구멍의 모양. 자, 이응 있었고요. 우리 이거 여린 히읗이라고 이름 읽었습니다. 여린 히읗. 그 다음 히읗 이체자는 없었다. 그렇게 해서 자음은 총 몇 개였냐면 17자. 기억나시나요? 자, 그럼 나머지 모음은 총 몇 자일까요? 11자가 되겠죠. 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 만드실 당시에 28자를 만들었다 라고 하셨던 거 기억날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모음이네요. 모음. 모음 총 몇 자? 11자. 그렇죠? 자, 이번에 마찬가지로 모음도 모양을 본뜹니다. 무엇의 모양을? 천지인의 모양을 본떴다. 자, 우리 본떠서 만드는 원리, 상형의 원리. 자음은 발음기관을 상형했고 모음은 천지인을 상형했다. 자, 하늘의 둥근 모양. 그렇죠. 지금은 없어진 아래 아가 있었고요. 땅의 평평한 모양 자,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존재. 그렇죠. 사람이 서 있는 모양 이가 있었습니다. 기본자 3개 있었고요. 여기에 자, 으와 이에 아래 아를 한 번씩 합치는 단어 있었죠. 자, 또 빈칸 채워보면 아래 아를 합한다. 자, 근데 여기 있는 것들의 특징은 지금 으와 이에 한 번씩 합쳐서 나온 글자, 처음 합쳐서 나왔다 그래서 무슨 자? 초출자.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초출자에 한 번 더 합칩니다. 무엇을? 아래 아를. 자, 얘는 한 번 더 합쳐서 다시 나왔기 때문에 무슨 자라고 한다? 제출자. 그래서 자음은 모음은 총 몇 개? 11개였다. 합쳐서 28개. 기억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확한 발음과 표기인데요. OX 퀴즈네요.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를 발음할 때 기준이 되는 발음상의 규칙과 규범. 한글 맞춤법은 우리말을 적을 때 지켜야 할 표기의 기준이다. 어때요? 맞습니다. 표준 발음법은 발음의 기준, 한글 맞춤법은 표기의 기준.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표준어가 뭐였죠? 표준어라는 것은 현대 서울말로 앞에 책에 있었죠? 현대 서울말로 서울 사람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우리의 수도기 때문에 여러 지역 방언 중에서 서울말을 대표로 삼은 겁니다. 현대 서울말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쓰는 말이라고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설명 어때요? 일단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국어의 전통성 설명할 때 선생님이 뭘 예로 들었죠? 우리는 예로부터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를 변별했던 전통이 있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도 여러분들 사전 찾아보면 눈, 짧은 눈이 있고 또 어떤 눈이 있다? 긴 눈. 요 땡땡은 긴 소리예요. 그러니까 얘는 읽을 때 눈, 얘는 눈. 좀 길게 있죠? 그럼 짧은 눈은 무슨 눈? 짧은 눈은 사람의 눈. 그럼 긴 눈은 무슨 눈? 하늘에서 펑펑 내리는 눈이다. 이러한 우리 국어의 전통성과 또 합리성, 규칙을 지켜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올바른 설명이었습니다. 그 다음, 자,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어법에 맞게 적되 소리대로 적는 것을 허용하기도 한다? 뭔가 좀 이상하네요. 자, 표준어의 한글 맞춤법의 원칙은 이겁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소리대로 적되, 여기서 끝나면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선생님이 예로 들었던 게 뭐? 꼬치. 자, 발음이 꼬치면 닭꼬치의 꼬치인지 플라워의 꼬치인지 알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소리대로 적되 뒤에 어떤 표현이 붙었다? 어법에 맞게 적는다. 자, 이때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었죠?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그래서 예를 들면
꽃이라고 하는 형태를 밝혀서 이렇게 써라 이 뜻이었습니다. 즉, 이 세 번째 문장은 얼핏 보기에 맞는 것처럼 보였지만 앞뒤가 서로 바뀌어 있었네요. X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2단원이 모두 종료됐습니다. 선생님이 1반부터 4반은 교과서를 검사를 했고 또 온라인 기간 끝나면 다시 교과서 검사한다고 했지요. 자, 여러분 게임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습니다. 적당히 하시고요. 공부할 때는 꼭 집중해서 학습에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3단원도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1반부터 4반 교과서 검사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5반부터 6반은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질문 있으면 각 교과별 과제방에 질문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럼 안녕.